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케팅이란 개념을 처음부터 알아보면서 전략기획이란 개념, 시장조사란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마케팅이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단순히 더 잘 팔기 위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규정했다면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오늘은 마케팅에서 고객과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상세 페이지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커머스 시장이 치열한 시장이 없고요. 상세 페이지에도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정말 소리 없는 전쟁터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상세 페이지입니다. 사실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는 SNS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그로를 끌어라, 후킹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감도 높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챗 GPT로 상세 페이지 자동화 만들기 이런 강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 주객이 조금 전도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왜 만드나요? 그리고 좋은 상세 페이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감도 높고 우리가 보기 좋은 예쁜 디자인을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에게 과장 또는 과대 광고로 해서 어떻게든 고객의 선택을 받아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고 빠르게 만드는 게 상세 페이지의 목적인가요? 제 생각에는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만의 가치 그리고 경쟁 우위를 제대로 전달해서 끝내 고객의 선택을 받게 하는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세 페이지를 구조화해서 이거를 블록화시켜서 분석해라, 이런 이미 알고 계시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상세 페이지 강의 몇 개를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이 템플릿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문서를 알려준다든지,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 기획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PPT부터 켜가지고 뭔가 구조화를 하고 블록을 쌓고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기획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원페이퍼로 상세 페이지 기획하기인데요. 자, 이 원페이지 기획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엄마한테 혹은 내 친구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메모장이나 워드를 켜서 편지를 쓰듯이 편하게 한번 기술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앞서 준비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의 마케터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상세 페이지 기획서를 먼저 마련해 보았습니다. PPT를 켠 것도 아니고요. 아직 뭔가 블럭을 제가 쌓은 것도 아닙니다. 구조와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말을 걸듯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녕, 우리 브랜드 땡땡땡에 대해서 소개할게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처음 알았지? 사실 너는 몰랐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총 5만 명에게 선택받은 브랜드야. 많은 분들이 앞서 구매했고 만족한 경험을 보내왔어. 너도 한번 봐봐. 자, 이 단락에서는 저희가 실제 상세 페이지를 켰을 때 고객들이 요즘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 후기, 유저 리뷰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요즘 브랜드가 너무 많고 사실 모르는 브랜드는 굉장히 이 경쟁력이 처음에는 좀 약하다 보니까 너는 몰랐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먼저 좀 기술해 보고자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이미 이 단락에서 실제 페이지 기획을 했을 때는 앞서 구매하신 분들의 포토 리뷰나 후기, 별점, 판매량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좀 내려와 보면 앞서 이미 많은 제품들을 비교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고 있을 테고 다른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거야. 네가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하나씩 알려줄게 라고 해서 고객들은 우리 제품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 제품을 보고 왔을 수도 있고 또 볼 거기 때문에 우리 제품 너무 좋아요 라는 정보를 먼저 주기보다 다른 제품 대비해서 뭐가 다른지의 상대적인 우위부터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강점은 우리는 자체 공장이 있어. 제조부터 유통까지 함께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강점이냐라고 했을 때 고객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제품의 신선도와 만족도가 훨씬 높아.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도착 단계까지 보통 60일이 넘어. 그리고 장기간 컨테이너 환경에서 온도나 습도로 품질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국내 생산이어서 제조부터 유통까지 주기가 평균 15일이야. 사람 음식으로 비유하면 신선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갓 구운 사료인 셈이야. 설마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더 신선한 사료를 먹이지 않으려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이제 USP 강점을 꺼냈는데 이게 바로 유통, 제조에 대한 주기가 짧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좋은 건지는 고객 입장하고 우리랑 좀 다르겠죠. 항상 이제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게 브랜드와 판매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점과 컨슈머단, 고객단에서 그거를 들었을 때 이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셀링 포인트는 뭐다? 우리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맞으나 그래서 고객한테 그게 뭐가 좋은데 라는 엔드 베네핏으로 치환을 해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고객의 엔드 베네핏은 평균 15일이라는 짧은 유통 주기로 인해서 당신의 반려동물이 더 건강한 사료를 이제 맛볼 수 있다라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점. 신선도도 뛰어나지만 믿고 먹일 수 있는 브랜드인지도 중요할 거야.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저희가 유통 강점이라 했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본 겁니다. 사실 먹는 것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 안전성이잖아.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몸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니?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람도 알러지 체질이 있듯이 강아지도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사진으로 보여줄게. 이 단락에서 이제 실제 알러지 강아지들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서 최대한 제외했어. 그래서 출시 전에 총 30종 강아지들에게 총 5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는데 알러지 발생률은 총 2%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중에서도 급여 횟수와 급여 기간을 조금 더 늘리자 알러지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았어. 보통 주재료나 원산지 품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해, 맞아. 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매일 먹을 거라면 안전한 사료인지가 더 중요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가 안전성이란 세 글자, 이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혹은 내 주변 지인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를 일단 글로 쭉 풀어 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그 실체적 근거가 뭐냐? 30종의 강아지들에게 총 5차례 걸쳐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갈게요. 세 번째. 그리고 국산 브랜드인데 해외 유명 브랜드보다 품질이 안 좋은 것 아니냐고? 왜냐면 이제 우리 브랜드를 이제 국산 브랜드 사료라고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사료가 유명 브랜드가 다 해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브랜드가 좋은 거, 국산 브랜드가 싸고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관점을 좀 깨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나도 예전에는 유명 브랜드 사료만 먹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인증서를 보여줄게. 인증서 제시가 되겠죠. 자, 미국에서 받은 안전 인증성 검사, 그리고 유럽에서 주관한 테스트도 모두 통과했어. 국내 성분 검사도 마찬가지야. 결론적으로 사료의 등급 자체도 가장 우수한 유기농 단계 등급을 받았어. 우리는 이러한 안전성을 토대로 유기견 센터와 동물병원에도 납품 중이야. 저가 사료의 경우에는 가격은 싸고 양은 많지만 이런 검증 단계가 부족해. 한번 선택하면 오래 먹여야 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료를 먹이는 게 좋아. 라고 해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머리를 쓴 부분이 뭐냐면 일단 객관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인증서, 미국, 유럽, 국내 3개 국가에서 이제 받은 인증서를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 근거를 보강해주는 어떤 단서로 유기견 센터와 동물병원에도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납품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호텔 침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리조트에 납품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 자산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가 사료를 이제 끌고 들어오죠. 저가 사료. 정말 이제 인증이 없고 등급이 이제 낮은 그런 사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 사료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기획 내용도 같이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뢰 자산 강화를 시켜봤고요. 자, 네 번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제. 요즘 불경기잖아.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설명에 앞서 그래프로 보여줄게. 자, 한번 비교해보자. 100g당 가격을 네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 L사와 N사와 비교해봤어. 이 두 개의 브랜드는 아마 주요 브랜드일 겁니다. 해외 사료 브랜드는 글로벌 본사 측에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는 유통비용까지 반영되면 가격을 더 낮추기가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직접 생산하고 유통, 마케팅까지 본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고 의심할까봐 안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우리 공장 내부 사진 한번 보여줄까? 엄청 크고 깨끗하지? 여러 사료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더 낮은 것도 있어. 자, 이 단락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약간의 상대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와 비교하는 그래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해외 사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채택해서 우리의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안 보여줘도 되지만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싼 게 비슷도 아닌가? 믿을 수 있나? 다시 한번 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 봐도 뭐다? 공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해썹 인증이라든지 공장 내부 공정이나 제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참 믿고 구매할 만하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약간 잡고 들어갔고요. 자, 이어진 이제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 그런데 혹시라도 강아지가 안 먹을까봐 걱정되지? 한번 직접 먹여봐. 까다로운 네가 이렇게 알려줘도 고민할 줄 알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줄게. 이 제품 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을 선택하고 100원만 내고 구매하면 100g의 체험팩을 너에게 보내줄게. 직접 먹여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리뷰를 작성해주면 다른 맛의 사료로 한 번 더 보내줄 거야. 어때? 괜찮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또 다른 혜택도 있어. 궁금하면 오늘 한번 팔로우해봐.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 하나 더 줄게. 자, 5번 단락은 뭐다? 가장 이제 사료에서 중요한 기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호성.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할 때 고객이 구매 결정 요인이 뭔지 혹은 구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그런 고민 요소나 불안 요소는 뭔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요소에 맞는 이야기거리를 준비를 미리 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은 다섯 번째는 기호성이란 키워드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쭉 풀어서 설명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빠르게 봤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이 제품에 대한 나름 소구점 그리고 경쟁 우위에 대해서 일단 전달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페이퍼 이제 기획을 했는데 고객이 사료를 구매할 때 느끼는 불안 요소와 실체적 근거가 뭔가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이제 불안 요소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이거? 두 번째, 국산 제품이면 해외 제품보다 질이 낮은 거 아닐까? 품질. 세 번째, 원재료나 레시피가 안전하게 만들어졌을까? 네 번째, 가격이 비싸거나 부담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강아지가 잘 먹을까? 이런 5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요소를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미 내가 구매 결정 요인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정을 해놓고 나서 시나리오를 써나가도 되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1:1 매칭으로 불안 요소에 대한 우리가 방어 논리나 주장의 근거가 뭔지 아까 이야기했었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누적 판매량과 고객 후기. 그 다음 품질 문제는 국산 제품 유통이 더 신선하다. 자, 세 번째, 안전성에 대해서는 출시 전 알러지 테스트. 그 다음에 가격 문제는 타사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 기호성은 최초 무료 체험 기회 줄게라고 해서 고객이 의심할 만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요소를 제거하고 뭐다? 신뢰 요소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 밑에다가 이런 부분, 불안 요소와 실체적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브랜드만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대적 우위가 있을 수 있고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하긴 하나 거기서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실 때는 절대적 우위와 상대적 우위를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살펴본 그 5가지 요인 중에서 절대적 우위란 일단은 알러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브랜드도 안전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총 30종의 견종에게 5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했고 실제 알러지 발생률이 뭐 2%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또 먹이다 보면 좋아졌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품질인데,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브랜드도 다 있습니다. 그쵸? 다른 브랜드도 이제 다 인증서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상대적 우위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도 등급으로 봤을 때 유기농 등급이다, 프리미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2가지는 다른 브랜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브랜드도 충분히 갖췄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경쟁력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상대적 우위가 되겠습니다. 국내 생산을 했다. 국내 생산이라는 사료는 이제 있지만 많이 없죠. 왜냐면 다 주류가 해외 사료로 돼 있다 보니까 국내 생산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상대적 열세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 우위가 되도록 아까 유통 과정에서의 신선함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인식을 좀 더 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로열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국내는 뭐다? 유통 과정이 짧기 때문에 가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서 고객이 구매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그에 대한 방어 논리나 근거, 그리고 절대적 우위, 상대적 우위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고객한테 행동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약간 몇 가지 장치를 조금 더 더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끝내 상세 페이지라는 게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자, 구매를 일으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킥이 뭐냐, 앞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방점을 찍어주는 부분에서 일단 1회 무료 체험 조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리뷰까지 써주면은 한 번 더 주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무조건 1회에 한해서는 최초 1회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구매 결정 요인이 있었고요. 판매 촉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뷰를 남기게끔 유도한 장치. 요즘에 사실은 쇼핑몰에서 리뷰가 없으면은 제품을 사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남겨주세요, 뭐 문자도 보내보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잘 안 남기죠. 그래서 리뷰 작성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리뷰를 작성해주면 무료 체험 기회를 최대 2회까지 제공해 줄게요 라고 이제 저희가 아까 상세 페이지 말미에 단서 조항을 달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브랜드의 SNS 채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팔로우를 많이 해두면, 뭐 인스타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팔로우를 해두면 나중에 저희가 CRM 마케팅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제품이나 행사할 때 알려주기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 CRM을 타고 들어오신 분들의 구매도 제가 봤을 때 상당합니다. 전체 뭐 한 100명한테 보내면 보통 5명에서 한 20명 정도, 5에서 20% 정도는 반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인스타 채널 팔로우,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해주면 그 채널만의 전용 혜택이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일단은 궁금해서 추가를 하겠죠. 예, 그런 형태로 일단은 상세 페이지 구성을 꾸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었죠?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블록화해서 구조화 시켜가지고 배치를 시키려고 PPT 도형을 만드시려고 하지 말고, 화면 구성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바로 기본적인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PPT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 혹은 뭐 가족 혹은 친구, 어떤 사람들한테 내 제품은 이런 거야 라고 말로 구술로 설명을 했을 때 시나리오를 한두 장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상세 페이지의 어떤 형식을 따라서 기획한 거는 구성한 건 없고요. 보면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할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마치 편지 쓰듯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떤 이제 질문들, FAQ처럼 이제 자주 묻는 질문처럼 이제 구성을 한 거죠, 형식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강점은 직접 제조랑 유통을 국내에서 하고 있어서 생산 주기가 빠르다,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알러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최근 이제 건강 이슈도 있는데 안심하고 이제 먹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산 브랜드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편견에 대해서 등급이 굉장히 높고 또 다른 유기견 센터나 동물병원 납품 중이다 실제적 근거 제시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가격 부분에서도 왜 해외 브랜드가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국산 사료가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강아지들의 기호성 문제도 안 먹으면은 본품 안 사도 되니까 우선은 무료로 100원만 내고 체험해봐 라는 걸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방어 심리, 약간의 그런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하나씩 소거를 시켜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만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품 상세 페이지 기획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2달째 해도 기획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걸 디자인을 예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가 상세 페이지의 어떤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 있는 장점과 소구점을 그대로 손실 없이 잘 전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고객이 여기 참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다,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해서 구매 결정을 받아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 강의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뭔가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뭔가 블록화 시키고 여기에서 블록화의 차이점을 통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약간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러한 방식을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의 본질,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논리 구조로 서사가 진행이 되고 끝내 고객한테 어떤 포인트로 설득을 받아낼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오늘도 이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댓글로 간단한 인사 남겨주시면 이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진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